아침을 여는 뉴스7 6월 18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차기 기업 공개 대여로 손꼽히는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비교 대상 기업에 개인사뿐만 아니라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 기업을 포함한 데다 공모가 산정식에 적용한 올해 예상 순이익도 매우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입니다. 크래프톤 기업 공개 공모가 희망밴드는 45만 8천에서 55만 7천 원입니다. 크래프톤은 자사기업 가치를 35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주 발행 주당 평가액은 67만 7,500원이며 여기에 최대 32% 할인율을 적용해 희망가를 산출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동종업계의 비교회사 구성에서 개인 회사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 워너 뮤직그룹 등 다른 업종의 회사가 포함돼 희망가 선정 기준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를 얻은 크래프톤이 상장 후 주가 움직임을 보면 잘잘못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세계그룹이 국내 보톡스 1위 업체 휴젤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고기능성 화장품 제품으로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 발판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정유경 총괄사장은 그동안 화장품 사업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화장품 편집쇼, 브랜드 시코라를 운영하면서 해외 뷰티 전문숍 브랜드뿐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론칭한 K-뷰티 아이템까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면서 트렌드를 파악했습니다. 직접 화장품 제품을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공개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부활에는 지난 10여 년간 쌓은 화장품 노하우를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위스 명품 스킨케어 브랜드 스위스 퍼펙션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휴젤 인수에 성공하면 고급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휴젤을 정유경 총괄사장이 품게 될까요? 신세계 백화점이 화장품 사업 확장을 위해 인수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휴젤은 어떤 기업일까요? 휴젤은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국내 시장 1위 업체입니다. 2015년 기업 공개에 성공하면서 공동 설립자 3명 중 2명은 보유 지분을 정리했고 나머지 1위는 2017년 베인 캐피털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휴젤은 현재 미국을 필두로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휴젤은 2015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 3상에 돌입한 뒤 올해 3월 말 미국 식품의약국에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레티보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 중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휴젤은 중국과 유럽에 이어 내년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을 마무리 짓고 향후 3년 이내 보툴리눔 톡신 진출국을 28개국에서 59개국으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신세계 남매가 경쟁적으로 인수합병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커머스로 영토를 확장한 데 이어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화장품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을 각각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으로 나눠 각각 맡아온 남매는 호텔 사업에 있어서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호텔 브랜드 4개를 보유하고 있는 정 부회장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문을 연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을 시작으로 호텔 사업 확장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정 총괄사장은 오는 8월 대전에서 호텔 오노마를 오픈합니다. 남매가 각각 추진하는 인수전의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세계그룹의 사업 방향과 속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른바 네이버 특혜법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다음 주 간사가 정해지면 정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빅테크에 종합지급결제권을 부여하느냐 여부에 있습니다. 2006년 제정된 정금법은 15년 동안 기본 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금법이 빅테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금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진영은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 전달업 등 새로운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간편결제 사업자 등 빅테크의 후불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진영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가 자체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이체, 결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빅테크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기존 금융업 라이선스를 가진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금법은 개정될 수 있을까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한국 쿠팡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놨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1일 쿠팡 사내이사 및 쿠팡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신임 이사회 의장은 강한승 대표가 맡습니다. 신규 등기 이사로는 전준희 개발총괄 부사장과 유인종 안전관리 부사장이 선임됐습니다. 물러난 김 전 의장은 앞으로 뉴욕 상장법인인 쿠팡 최고 경영자 및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해 글로벌 확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쿠팡은 최근 해외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달 초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에서 처음으로 해외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지난 3월 법인을 세우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진출 준비가 한창입니다. 쿠팡의 해외 시장 개척을 응원합니다. 넷마블의 모바일 RPG 제2의 나라가 애플 스토어에 이어 구글 플레이에서도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는 NC소프트의 MMORPG 리니지 M이 정상에 오른 2017년 6월 이후 리니지 M 시리즈 독주 체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몇몇 신작 게임이 리니지 M 마성에 도전했지만 구글 플레이 1위를 차지한 게임은 없었습니다. 제2의 나라도 이날 정호경 구글 플레이 1위에 올랐다가 현재는 리니지 M과 리니지 EM의 이은 3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1시간가량이라도 리니지 M을 제치고 구글 플레이 1위에 올랐다는 것 자체에 상징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2의 나라가 철옹성 같은 리니지 M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